일단 먼저 제가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질문을 좀 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니 앞줄 특히 조금 질문을 합니다. 네. 저렇게 해야 집중을 네, 안녕하세요. 기본 아카데미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무승모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문법 문제고요.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이상의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적고 들어가겠습니다.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형성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단어의 형성 중에서도 파생 접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먼저 글부터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근과 접사로 요소되어 있고요.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 접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사는 어근에 덧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파생접사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파생접사라는 거 어떻게 파생해준다라는 뜻이고요. 자, 헛수고와 일꾼의 수고와 일은 어근이라고 합니다. 수고랑 일은 의미를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헛수고와 꾼입니다. 꾼은 접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헛은 앞에 붙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서통현 선생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머리에 붙어 있는 쪽에 가까울까요? 꼬리부에 붙어 있는 쪽에 가까울까요? 머리에 있는 거라고 해서 접두사가 좀 관련이 있을 거고요. 여기 영어 선생님들 잘 아시는 저희 유은배 선생님이 계속 웃으셔가지고, 유은배 선생님, 저 여기 끝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영어에서 어떤 거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문법적인 것 중에서? 전미사랑 좀 비슷할 겁니다. 네, 전미사랑 유사하다라는 거 정도는 그냥 배운 아이들이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단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에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성 요소에 두 개인 경우를 한정하면, 자, 우리말 단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있고요. 자, 어근 플러스 접사 구조 있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쭉 읽었을 때 이런 거 있구나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어근은 규칙 어근, 어디 갔지? 어근은 규칙 어근과 불규칙 어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앞뒤에 아무거나 붙어도 상관없다 라는 건데, 반면에 불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말과의 결합에도 제약이 따르는 어근으로 아름답다의 아름이나 깨끗하다의 깨끗 등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한번 바꿔보면 알겠죠? 박표현 선생님? 아름하다 됩니까? 안 되죠? 깨끗답다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더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잘 따라가보겠습니다. 자, 접사는 어근에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풋사과의 풋은 접두사고 덮개의 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며 문법적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문법적 기능에도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접두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할 뿐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접두사는. 자, 그래서 헛이 명사에 헛고생, 헛수고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붙을 때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만 얘가 품사가 바뀌진 않죠. 막 헛수고가 동사가 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네. 자, 거기서 모두 명사이고, 자, 동사 살다와 보다에 붙어 파생된 단어도 모두 동사이다라고 합니다. 헛살다, 헛보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자, 접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뒤가 좀 더 중요합니다.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이가 붙어서 동사 먹다, 벌다에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모두 명사이다라고 하는데요. 학생들 중에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먹다, 이러면은 이제 꿀밤 한 대씩 때려주셔야 됩니다. 먹이 말하는 거고요. 벌이 말하는 겁니다. 명사 만들어주겠죠.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살짝 읽어보면은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활동 A와 B에 들어갈 자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내신의 출제율이 좀 더 높은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접사가 어근 앞에 붙는가라고 하고요. 자,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가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 해결하는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은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를 한번 써보는 거 좋습니다. 옆에 네모 빈칸대로 써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할 거 하나만 딱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보시면은 어근하고 접사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 다 어근이랑 접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어미 갖고 와서 끌어다 쓰면은 학생들 큰일 납니다. 어미나 다른 것들 갖고 오면은 그거는 문제 안 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기 첫 번째 거 그냥 편의상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둘 이상의 어근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기만의 부호 만들어 놓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라고도 써져 있죠. 자, A 부분에는 당연히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다 했으니까 저희 접두파생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으나 저기 본문에 나왔던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품사를 바꿔주는 거면은 얘는 뒤에 붙을 겁니다. 그러면 어근 플러스 접사의 구조라는 거에다가 품사를 뭘로 바꿔준다라고 하냐면 형용사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색깔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 네 번째 거 보시면요. 네 번째는 B라고 나오죠. 자, B에도 똑같이 어근과 접사가 들어가나 이 경우에는 형용사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자료에 따라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금 도움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박병현 선생님. 조금 저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업시 같은 경우에는 업이라는 어근에 뒤에 접사 이가 붙어서요. 부사 파생됐습니다. 부사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여기 B에 해당하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자, 서통현 선생님. 저기 눈높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중심이 되는 의미 어떤 거 보이십니까? 어근 두 개. 눈하고 높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는 어근 두 개 이상 있는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오. 네, 그 다음에 좁히다 나옵니다. 좁히다에서 김효진 선생님. 네, 좁히다에서 중심이 되는 의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좁 되겠죠. 네, 좁 뒤에다가 접사 붙었으니까 좁의 어근 뒤에 접사 붙은 거고 쟤는 형용사는 아니죠. 네, 그래서 형용사로 바꿔준 건 아니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형용사로 바꿔준 건 아니고 원래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좁히다 들어갑니다. 네. 좁히다. 좁히다가 형용사네. 좁다가 형용사고 좁히다가 동사고. 네네. 네, 좁다가 네네. 좋습니다. 좁다가 동사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좁다가 원래 형용사인데, 이제 히다 붙어가지고 동사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치솟다라고 보시면은요, 우리 솟다 앞에 치 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치솟다 하면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이 치라는 친구는요, 품사 바꿔주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풋사랑 나옵니다. 이런 걸 잘하실 것 같은 분이 이제 유은배 선생님. 네, 풋사랑 하면은 이제 사랑이란 뜻이겠죠? 네, 그럼 이 풋은 접사어근 요게 들어가겠죠. 네, 풋사랑 들어갈 겁니다. 네, 슬기롭다 나옵니다. 슬기라는 어근에다가 뒤에 롭다 붙어가지고 형용사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기롭다.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쭉 보기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저기 보시면 A, B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이 풀기 좋은 방법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3분 남은 거 저거 풀이하면서 자, 여기 앞에 붙은 것들부터 찾으면 좋습니다. 여기 A 붙으면은 앞에 이렇게 치솟다 풋사랑 찾아가지고 이 4번, 5번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업시와
좁히다 골라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일단 부연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냐면 특히 없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특히나 없이뿐만 아니라 좁히다에서도 많이 헷갈렸던,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보는 경우가 많냐면요, 저 B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서 아니요를 자기들이 스스로 착각합니다. 아, 이거 얘구나, 이거 얘로 하고, 아 그럼 슬기롭다 찾아보고, 아 대충 좁히다 형용사 같으니까 얘 갖다가 써서 슬기롭다 형용사 좁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4번 같은 거 고릅니다. 선지에서. 그래서 많이 틀렸다라는 지점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근하고 접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어근하고 접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김홍 팀장님, 어근하고 접사를 구분하는 방법 없습니다. 경험으로 배워가야 되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특히나 이걸 내신에서 만난다면, 이 유형 사실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훨씬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걸 만약에 내신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틀려봐야 됩니다. 네, 많이 틀려보고,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 저거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본인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국어에서 원래 저희가 양치기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요, 문법을 하겠다, 자기가 언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야죠. 네, 많이 풀어야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이라는 건 경험에 의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출제율하고 난이도 간단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신에는 자주 나온다고 했으나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였고 어디에 집중해서 풀면 되는 거였냐면 그 앞에 있는 지문에 집중해서 뒤에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고, 어근과 접사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근과 접사로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까지 짚으면은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형성은 많이 나오진 않는 편입니다. 모의고사에는. 그리고 난이도 면에서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서 많이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문제라는 걸 감안하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뭘 선택하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예비고일 올라오는 친구들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은 모두 해야 되는데, 지금 고2 때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아 이거는 언매니까 나는 언매를 선택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걸 풀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수능에서 한 문제라도 먹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다 내가 2, 3등급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언매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아예 제낀 친구들이 있고요. 그거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 정도 잡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